세상의 모든 것들이 탄생한 이유를 밝혀드립니다. 저는 역사학자 김재원이고요. 본 스토리 오늘의 주제는 전자발찌입니다. 예전에 하웨이의 부회장이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어겼다는 혐의로 캐나다 자택에 연금되어 있을 때 법정 출석 패션의 화제가 됐었던 적이 있습니다. 매번 패션쇼를 연상케 하는 멋진 의상에 화려한 구두, 값비싼 가방을 매칭하곤 했었는데요. 사람들이 주목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발목에 찬 전자발찌였습니다. 이 보통 전자발찌를 착용한 피의자들은 주변 사람들의 이목을 의식해서든 미관상으로 이 존재를 보이지 않게 하려고 발목을 가리는 옷차림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회장은요, 오히려 보란듯이 발목을 드러내서 전자발찌도 패션으로 소화하는 거냐는 반응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전자발찌라는 건 재범이 우려되는 사람들의 감시와 격리, 범죄 예방 등을 위한 일종의 현대식 족쇄잖아요. 그런데 범죄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며 24시간 감시하겠다는 이 아이디어, 놀랍게도 이 스파이더맨에서 시작되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80년대 중반 정도까지 미국은 주 교도소의 대부분이 수용 적정량을 초과한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1970년대쯤부터 살인을 비롯한 강력범죄가 급격하게 증가했거든요. 이 뉴욕만 해도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이미지였습니다. 이 선진국 최악의 범죄 도시로 악명을 떨칠 정도였으니까 말이죠. 미국 교도소는 구경이 아니에요. 주마다 달라가지고 사립이에요, 사립. 넷플릭스 드라마 오렌지 이즈 더 뉴 블랙인가요? 거기 보면은 주황 색깔 옷 입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D.5.C, 그게 아마 디파트먼트 오브 커렉션인가? 교도국 이렇게 딱 써 있는 거거든요. 민간에 넘긴 회사들 관리하는 아마 그 국가기관을 그렇게 통칭하는 걸 텐데, 그게 민영들이 많습니다. 일제시대 때 해영이 있었던 것도 비슷한 이유거든요. 범죄자들이 많아지면 교도소에 사람이 많아지잖아요. 교도소에 사람이 많아진다는 건 돈을 그만큼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 거죠. 하나는 민간에 위탁하거나, 아니면 하나는 안 들어오고 따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게 하나가 전자발찌가 최근에는 있었던 거고, 예전에는 때렸던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의 한 판사는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미 교도소는 포화 상태라서 이 범죄자들을 더 수용하기 힘들었었고요. 수용시설 안에 있던 이 죄수들도 계속해서 탈옥을 시도하곤 했거든요. 그러던 1977년 신문에서 연재되고 있던 스파이더맨 만화 시리즈를 발견하게 됩니다. 한 악당 킹핀이 이 스파이더맨에게 묘한 기계를 하나 부착을 하는데요. 그게 바로 레이더를 통해 언제든 스파이더맨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장치였습니다. 판사는 여기서 큰 영감을 얻게 되었고요. 담배 한 갑 크기의 발목 송신기 제작을 의뢰하게 됩니다. 위치 추적 전자장치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이죠. 한국에서도 2008년부터 전자발찌가 도입이 됐는데요. 이후로 꾸준히 진화를 거듭해왔습니다. 이 스트랩도 1세대 실리콘 재질에서 얇은 철판 7개가 덧대진 우레탄 소재까지 강화되었고요. 이전에는 부착장치랑 휴대용 위치 추적 장치, 그리고 재택 감독 장치까지 3가지나 되었던 장치들이 지금은 일체형으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그런 전자발찌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바로 미국입니다. 이 어느 정도냐면 편의점에서 $2짜리 맥주를 훔쳤다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을 정도였거든요. 한국은 최근에서야 기존 특정 범죄 말고도 스토킹에까지 부착 범위를 확대했지만, 미국은 경범죄라든지 불법 체류자, 음주운전 등등 그 범위가 꽤 넓습니다. 예전에 페리스 힐튼이나 린제이 로한 같은 배우들도 전자발찌로 화제가 되기도 했었잖아요. 아무래도 미국이 이 장치를 도입할 때 교도소가 워낙 만원이다 보니까 비교적 죄질이 낮은 경범죄자들을 집에 가둬두고자 하는 목적이 강했었던 겁니다. 이후 아동 성범죄 등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자 이 성범죄자들에게도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된 거죠. 또 장치를 채운다고 해서 왜곡된 성인식이 바로 잡히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성범죄자들에 대해 학교 접근 금지, 음란물 시청 금지 등의 규칙을 내세우면서 교정을 위한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김장호 사건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사건은 2006년 2월 한 초등학생이 집 앞 비디오 가게에 테이프를 반납을 하러 갔다가요, 실종이 되면서 수사가 시작됐던 사건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여학생은 실종 16시간 후 다른 지역의 한 창고 옆 공터에서 흉기에 목이 찔리고 불에 타서 참혹한 상태 시신으로 발견이 됐는데요. 알고 보니 인근의 신발가게 주인이 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범인의 이름을 따 김장호 사건이라고 알려지게 된 건데요. 아동을 성폭행하려다가 살해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엄청난 충격이었지만 이 여론이 더욱 분노했던 사실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범인이었었던 김장호가 사건 발생 7개월 전에 이미 똑같은 가게에서 5세 어린이를 성추행해 징역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다는 건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재범률이 높은 아동 성범죄자들에게 전자장치를 채워달라는 목소리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사실 그 이전인 90년대 말부터 이 전자발찌 제도에 대한 논의는 계속적으로 있었습니다. 이유는 교도소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였는데요. 그런데 당시에는 정부가 사람들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한다는 사실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 인식도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서요. 이른바 전자족세가 쉽게 도입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김장호 사건이 발생을 했고요. 사회적인 분위기에 힘입어서 2008년부터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법률이 통과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발찌가 아닌 팔찌 형태일 것으로 알려졌었는데요. 그런데 논의 끝에 결국 지금처럼 발목에 착용하게 된 이유가 팔보다는 발이 남들이 봤을 때 착용 여부를 눈치채기 어렵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착용자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거죠. 이후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2008년 조두순 사건, 2010년 김길태, 김수철 사건, 2012년 고정석 사건 등등 경악스러운 사건들이 줄줄이 이어지면서 각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갔습니다. 이에 맞춰 초반에는 특정 성폭력 범죄자들만이 전자발찌를 착용했지만 부착 대상, 부착 기간, 소급 적용 등 제도 개정을 거듭하게 됐고요. 지금은 성범죄뿐만 아니라 미성년자 유괴, 살인, 강도까지도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부착 기간도 초기에는 최대 5년이었지만 지금은 30년까지 늘어나게 된 겁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전자발찌 무용론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관련된 사건 중에 이 가장 최근에 일어났던 강윤성 살인 사건 혹시 기억하십니까? 내가 더 많이 죽이지 못한 게 한이 된다.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도 무고한 2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끔찍한 사건입니다. 이렇듯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혹은 장치를 훼손한 후에 다시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사건들이 발생하자 그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되는 겁니다. 법무부에서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요, 전자발찌의 실효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합니다. 전자발찌가 도입되고 난 후에는 성폭력 사범의 재범률 수치가 1에서 2%까지 떨어졌다는 보고가 있긴 하거든요. 그러나 매년 수십 명의 재범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 또한 엄연한 사실입니다. 이 전문가들은 전자감독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이 비극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인력 부족을 원인으로 꼽기도 합니다. 미국의 경우 보호관찰관 1명이 담당하는 관리 대상은 7명, 영국은 5명이지만 한국은 24시간 내내 한 사람이 17명을 관리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전자감독 대상자들에 대해 여러 버전의 전자발찌들이 사용됐지만 아무리 무거워도 무게는 고작 200g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착용 대상자들이 저질렀던 범죄의 무게에 비하면 한없이 가볍기만 한 물건인데요. 하지만 때때로 이 전자발찌를 착용한 사람들의 불편함을 고려해 소형화한다든지 경량화하자는 논의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과연 이들이 요구하는 편의가 우선일지,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다수의 안전이 우선일지 신중하고 진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의 주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딸을 낳고 나서 이제 아버지로서 그런 범죄들을 보면 생각이 많이 복잡하더라고요. 어플이 있는 거 아세요? 네, 잘 안 보죠. 여자아이를 낳고 난 뒤에 그 어플을 처음 깔아봤어요. 어플을 딱 켜서 보는데 있는 거예요. 동네, 근데 동네마다 없는 동네가 없을걸요? 어떤 범죄 저질렀는지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알림 보면은 어우 막 딸 가진 아빠 입장에서는 좀 불안할 때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